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그 어떤 대회보다 가장 간절하게 우승하고 싶은 대회는 유로파리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커리어 첫 메이저 트로피이기도 하고 또 유럽 대항전 트로피이자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가장 값진 우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 시즌 4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토트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은 전력상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단판 승부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컵 대회 토너먼트, FA컵, 카라바오컵, 유로파리그 중에서는 유로파리그가 가장 많은 것을 안겨줄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9월 27일 금요일 새벽 4시에 토트넘이 홈 경기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제르바이잔 챔피언 카라바흐와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카라바흐라는 팀과 만나는 게 참 운명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카라바흐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했던 2015년 당시에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만났었던 팀이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홈과 원정 모두 결승골을 또 이끌어내는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추억이 있는 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제 9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카라바흐의 전력은 또 어떤지, 또 토트넘은 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선수들로 경기를 치를지 최신 정보를 통해서 프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말미에는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축구 서적 가이드북 증정 이벤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모두 올 시즌에 대회 방식을 개편을 했어요. 36개 팀으로 확대하면서 조별리그 형식을 폐지하고 스위스 라운드 방식이라고 불리는 리그 형태인데요. 36개 팀 중에서 시드 배정을 4개를 해서 이 성적에 따른, 실력에 따른 시드 배정을 해서 한 팀이 각각 4개의 시드에 있는 팀 2팀씩을 만나서 총 8경기를 치르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다양한 팀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고르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홈에서 4경기, 원정에서 4경기를 각기 다른 8개 팀과 치르고 나서 그 승점, 승리 3점, 무승부 1점, 패배 0점으로 순위표를 총 36개 팀이 함께 매겨서 1위부터 8위까지 팀이 16강에 바로 진출을 하고 9위부터 24위까지 16개 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승리한 8개 팀이 16강에 오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25위부터 36위까지 12개 팀은 1차 리그 단계에서 그냥 탈락하는 형태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힐 정도의 역사와 또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개막전의 주요한 경기들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첫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토트넘은 금요일 새벽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목요일 새벽에 있는 경기 중에 주목할 경기는 이번 주말에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를 상대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역시 유로파리그 경기를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치르는데, 네덜란드 클럽 트벤테와 9월 26일 목요일 새벽 4시에 경기를 치르고요. 조규성 선수가 부상 중이고 또 이한범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덴마크의 미트윌란도 같은 날 새벽 4시에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 호펜하임과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유로파리그 개막전 일정 중에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는 프랑스 클럽 니스와 스페인 클럽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9월 26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빅매치는 9월 27일 금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AS 로마 대 아틀레틱 빌바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두 전통의 강호의 대결이고, 같은 시간에 토트넘과 카라바흐의 경기가 열립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을 보시면 양팀 모두 안 좋던 흐름을 최근 연승으로 반전했어요. 토트넘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1대2 패배를 당한 것에 이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0대1 패배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 저희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이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과 또 비판을 했던 일정들이 있었는데, 코벤트리 시티와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 2대1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사회생했어요. 아마 이 경기 역전승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감독 교체라는 극단적인 처방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경기를 이겨낸 것에 이어 지난 주말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3대1의 역전승, 또 한 번의 역전승이긴 하지만 경기 시작 23초 만에 선제골을 내준 이후 내내 경기를 주도하고 압도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가 쭉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게다가 호주 대표팀 같은 경우도 포포비치 감독 선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얘기 드렸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호주로 보내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는 이런 시나리오는 구성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시즌 아제르바이잔 리그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UEFA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예선전 마지막 그 플레이오프 일정까지는 올라갔는데 크로아티아 클럽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이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각각 0대3, 0대2의 완패를 당하면서 유로파리그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디나모 자그레브가 다들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가 출전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9대2의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디나모 자그레브와 바이에른 뮌헨의 전력 차이가 있는데 그 디나모 자그레브의 완패를 당했다는 점에 있어서 카라바흐의 전력도 토트넘이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예선 일정에 집중하는 과정 속에 아제르바이잔 리그의 절대적인 강자인 카라바흐가 자국 리그의 로테이션을 좀 가동하다가 패배하는 일도 생겼고 지금 그래서 리그 1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에 치렀던 세 차례 아제르바이잔 리그 경기는 지라원정 3대1 승리, 사바일전 2대1 승리, 그리고 지난 주말 네프치와의 경기 4대0 대승까지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 토트넘처럼 특히 지난 주말에 대량 득점 대승을 거두면서 사기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 이제 구소련 시절에 머슈리라는 이름으로 1951년에 창단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987년에 이제 카라바흐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다시 이제 재창단 과정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1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아제르바이잔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로 운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우승을 이뤄냈죠. 거의 대부분 우승을 했어요. 2013, 2014 시즌부터 2019, 2020 시즌까지 내리 6연속 우승을 했고 2020, 2021 시즌 이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텐데 이때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2위로 내려간 이후 다시 최근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목할 점이 구르바노프 감독이 계속해서 장기 집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라바흐의 레전드로서 오랫동안 2008년부터 이 카라바흐의 감독으로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감독 아래에서 꾸준히 같은 정신, 같은 철학, 또 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카라바흐의 라인업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면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경기에 정말 주전들을 총출동시켰던 부분이 있고 또 바쿠, 네프치와의 지난 주말 리그 경기도 어느 정도 그 주전들이 거의 그대로 가동이 됐습니다. 브라질 공격수인 주니뉴가 최전방을 차지하고 주비르 선수가 왼쪽 측면, 그리고 레안드로 안드라드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차지하고 공격형 미드필드로 벤지아, 알제리 대표 선수가 구축되는 요 선수들이 핵심이고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는 로망 선수하고 안드라지가 또 차지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포르투갈, 브라질, 이런 카보베르데 요쪽 계열의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카라바흐고요.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에서 경고 2회를 한 경기에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던 메디나 선수가 출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베테랑 수비수인 후셰이노프 선수가 그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나머지 자리에는 주전 선수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도 최정예 멤버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라바흐의 스쿼드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시장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최전방 공격수인 주니뉴 선수인데 브라질 공격수로서 200만 유로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요. 지난 시즌 아제르바이잔 리그에서 20골을 기록했던 득점원입니다. 179cm의 키로 앞에서 이제 포스트 플레이보다는 확실히 득점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또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샤흐타르로부터 영입한 우크라이나 대표 출신 윙어죠. 올렉시 카슈추크 선수가 180만 유로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이 선수가 왼발잡이로서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는 반대발 윙어로 또 날카롭고 또 역동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 골키퍼 코찰스키의 가치도 150만 유로로 굉장히 빼어난 선방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측면에 주전 자원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레안드로 안드라드라고 이제 카보베르데 포르투갈 이중국적 선수인데 이 선수는 오른발 정발 윙어이자 또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득점도 할 수 있고 또 공미 위치에서 공격 생산성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알제리 대표 선수이자 또 프랑스 이중국적자 프랑스 리그앙 출신인 벤지아 선수가 중앙에서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지금 레안드로 안드라드 선수가 오른쪽 윙어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3골로 가장 많이 넣고 있고 주니뉴가 2골 그리고 지금 오른쪽 윙어에 많은 또 자원들이 있는 카라바흐인데 아쿤자다 선수가 3도움, 벤지아 2도움, 또 바이라모프 선수가 왼쪽 윙백인데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측면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이 선수도 이제 멀티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듀니뉴 선수에 대해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179cm의 키, 이 선수가 이제 브라질 출신 선수지만 포르투갈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오가면서 본인의 능력을 검증하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브라질 리그에서는 피게랭시, 브라질 리그 중에 뭐 명문팀이죠. 피게랭시, 아틀레티코 파라나이시, 또 빌라노바 등에서 뛰었는데 사실 이 활동 기간에 많은 골을 뭐 전국 리그에서 넣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에 왔을 때도 이제 에스토릴이라든지 뭐 샤베스 같은 팀에서 활약을 했는데 샤베스에서 2022-2023 시즌 샤베스의 1부 리그 승격을 이끌어내고 4득점을 한 상황에서 카라바흐로 이제 이적을 했죠. 카라바흐로 이적한 첫 시즌에 리그 20득점 8도움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예선전 포함 6득점 1도움으로 굉장히 빼어난 득점력을 보여줬고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2골 1개의 도움, 챔피언스리그 예선전 6경기도 6득점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비록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경기에서는 침묵했지만 어떤 경기든 가리지 않고 또 어떤 팀이든 가리지 않고 본인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이 경계해야 할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안드로 안드라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태생으로 또 카보베르데 대표를 선택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주로 오른쪽 측면과 또 중앙 공격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2021-2022 시즌에 카라바흐에 합류를 했어요. 그 전에는 불가리아 리그의 이제 체르노 모레 팀에서 활약을 했었고 여기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카라바흐로 이적을 했습니다. 카라바흐 입단 첫 시즌에 리그 6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 2022-2023 시즌에는 26차례 리그 경기에서 7득점 16도움으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죠. 지난 시즌은 36경기나 뛰면서 11득점 14도움을 올렸고 유로파리그에서도 2득점 1도움을 했거든요. 리그 기준으로는 지난 2시즌 동안 무려 3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최전방 공격수 주니뉴가 많은 수비에 이제 견제를 받다 보니까 도움 없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예선전과 아제르바이잔 리그에서 총 4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 이 선수가 깜짝 득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카라바흐에서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는 야신 벤지아 선수입니다. 알제리 대표 선수인데요. 프랑스에서 사실 거의 유년기를 보내면서 성장을 한 선수고 릴 유스 출신으로서 릴뿐만 아니라 또 프랑스의 명문팀인 올랭피크 리옹에서도 활약을 했고 또 과거 권창훈 선수가 뛰었던 디종에서도 활약을 했고 또 튀르키예 명문팀인 페네르바체를 거치기도 했었고 그리스 명문팀인 올림피아코스를 거치는 등 여러 명망 있는 팀들을 거치면서 커리어를 만들어 왔고 2022-2023 시즌에 카라바흐에 정착을 했거든요. 지난 2023-2024 시즌에 아제르바이잔 리그에서 12득점 9도움으로 득점 도움 양면에 걸쳐도 빼어난 활약을 펼쳤고 유로파리그 본선에서도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챔피언스리그 예선전 6경기에서 3득점 2도움으로 거의 경기당 1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올 시즌 리그 5경기도 모두 이제 출전을 하면서 1득점 2도움으로 굉장한 공격 생산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즉 주니뉴, 또 레안드로, 벤지아 이 3명의 선수가 이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카라바흐가 토트넘 원정에서는 수비적인 경기를 할 텐데 이 3명의 선수를 통해 펼칠 역습 공격을 어떻게 또 잘 막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카라바흐와 이미 2차례 역대 전적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바로 2015-2016 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한 조에 속했었는데 그때 이제 9월 17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지 거의 2주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는데 카라바흐와의 홈경기 3대1로 승리할 때 손흥민 선수가 전반적인 로테이션, 즉 케인 선수가 벤치로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을 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사실 전반 7분 만에 카라바흐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었는데 전반 28분에 손흥민 선수가 앤드로스 타운젠드의 패스를 받아서 동점골을 넣었고 2분 뒤인 30분에는 델리알리의 패스를 받아서 역전골까지 성공시키면서 결국 3대1 승리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뿐 아니라 공식적인 메모엠 최고의 선수를 손흥민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9.2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기도 했고 또 라멜라가 이제 3개골을 넣었던 바가 있는데요. 그때 득점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은 이제 타운젠드가 올린 코너킥을 손흥민 선수가 니어포스트에 있다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논스톱 슈팅으로 득점을 했었고요. 두 번째 골은 델리알리가 우측에서 돌파한 이후 컷백 준 것을 뒤에 도사리고 있다가 수비 뒷공간 블라인드 사이드 상대의 수비가 느끼지 못할 때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논스톱 슈팅으로 역시 골문 구석으로 침착하게 밀어넣는 슈팅으로 멀티골을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 가서는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어시스트 했는데요. 이 경기는 케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최전방에서 뛰었고 손흥민 선수와 에릭센, 델리알리가 이선에 배치되는 데스크 라인이 가동이 됐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델리알리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결승골을 넣은 바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치열하게 이어졌던 경기 0대0이 팽팽하던 상황에서 78분에 어시스트로 해리 케인의 결승골을 도왔었는데, 이때는 코너킥이 올라온 것을 니어 포스트에서 손흥민 선수가 헤더로 돌려놓은 것을 문전 근거리에서 케인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헤더골이 될 수도 있었지만 좀 빠져나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던 케인 선수가 잘 밀어넣었고, 손케 듀오의 합작골이 처음 터진 골이 바로 이 골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좋은 기억이 있는 카라바오와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 토트넘은 많이 부상 선수들이 회복을 했죠. 이제 비수마가 지난 주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또 교체로 나왔었고, 히샬리송이 아직 부상 중이고, 오도베르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10월 A매치 기간 이후에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로메로 선수가 2023년 3월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 당시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 징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뛸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은 이번 경기 주말에 있을 맨유와의 경기를 대비해서 휴식을 로메로에게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이 경기를 통해서 잘 징계를 소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파라바흐 같은 경우도 핵심 선수들이 아닌 약간 후보급 선수들만 부상으로 빠져 있고, 특히 한동안 조금 부상이었던 레안드로 안드라드 선수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 네프치 바쿠와의 경기에 돌아왔다라는 점도 이제 호재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양팀 모두 사실상 큰 이탈 자원 없이 이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명단을 보면 토트넘은 베르너, 솔란키, 존슨의 3톱 가동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클루셉스키,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맨유와의 경기를 위해 좀 아껴놔야 하고, 또 오도베르가 부상 중인 가운데 오른쪽 측면에 그러면은 존슨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미들은 베리발, 비수마, 사르로 전망하고 있는데, 벤탄쿠르 선수가 최근 또 연달아 주중 주말 카라바오컵 경기부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까지 선발로 뛰면서 굉장히 잘해줬었고, 메디슨도 많은 시간을 소화하면서 특히 지난 주말 브렌트포드전 풀타임 소화하면서 최고의 경기라고 보였는데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가운데 이제 사르가 지난 주말에 휴식을 취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후반에 나오긴 했었는데, 베리발, 비수마, 사르가 선발 기회를 받아서 본인들의 또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 같고, 포로의 오른쪽 풀백 자리를 그레이가 대체할 것 같다. 그레이가 특히 오른쪽 풀백으로 뛰면서 오히려 중앙 지역에서 뛸 때마다 더 좋은 경기력을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올해의 팀에 선정됐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것 같고, 센터백은 코벤트리와의 경기에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벤 데이비스와 더불어 드라구신 조합을 이루고, 우도기 선수가 이제 카라바오컵 때도 45분만 소화를 했었잖아요. 아마 이번 경기도 45분만 소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왼쪽 풀백 자원에 있어서 역동성과 속도를 가진 자원이 지금 토트넘에 우도기와 스펜스가 있는데, 수비라인 전체를 다 로테이션하는 것은 조금 안정성에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홈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도 우도기를 먼저 쓰고, 아마 큰 어려운 상황이 없다면 후반전에 스펜스가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도기 선수가 완전 사이드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토트넘의 3인 공격이 잘 풀려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날은 어떻게 또 운영이 될지, 또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후반전에 나와서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 아니면 그냥 푹 쉬어도 될 정도로 원활한 승리를 거두면서 차라리 손흥민 선수는 아예 휴식을 주고 마이키 무어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좀 여러 어린 선수까지 점검을 하면서 첫 경기 승리를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주니뉴, 안드라데, 벤지아, 바이라모프, 주비르 이런 선수들이 뛸 것 같은데, 벤지아를 쉬게 하고 바이라모프를 오른쪽에 놓고 레안드로, 안드라데를 공미로 놓을지, 이 부분이 약간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지난 주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마치고 유로파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를 직접 드러냈었죠. 한국 취재진과 믹스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참가하고 있는 모든 대회가 도전할 만한 대회이고 또 도전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좋은 대회, 유로파리그 진지하게 임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첫 걸음이 항상 중요하다. 유로파리그 개막전 승리를 강조했고, 저는 더 이상 18세나 19세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즌이 금만큼이나 소중하다. 금 같은 시즌이다.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FA컵, 프리미어리그 어떤 경기든 모든 경기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우승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경기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게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3대1의 완승을 거둘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저도 토트넘이 무실점 경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량 득점으로 카라바흐전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또 카라바흐가 코벤트리나 브렌트포드나 이런 팀들이 준비했듯이 아마 전술적으로 토트넘의 하이라인을 좀 공략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잘 만들어 왔다면 생각만큼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경기도 새벽 시간 한준TV에서 실시간 소통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경기를
보는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9월 27일 금요일 새벽 4시 한준TV의 입중계로 이 경기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서적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즐기기 위한 최고의 가이드북입니다. 매년 참 변동이 많은 이적 시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출간 시기를 개막에 맞춘 출간 이후에 발생한 이적 상황까지도 제세를 통해서 꾸준히 반영하는 그런 가이드북이 바로 2024-2025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 브레이스토어에서 출간한 가이드북인데요. 유튜브 채널 이스타TV에 출연하는 히든 풋볼 패널들이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과 또 깊이 있는 정보로 전망한 내용들, 구단 분석, 선수 분석, 최신 이적 시장 뉴스를 반영했기 때문에 흥미롭게 보실 수 있고 또 소장 가치도 충분하고 경기 보실 때마다 궁금한 선수들의 정보를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주제로 저희 이번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준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9월 30일 월요일 오후 6시에 10분의 가이드북을 받으실 수 있는 당첨자를 발표해 드릴 거고요. 또 남기신 댓글 당첨자분들에게 대댓글도 남겨드릴 거고, 당첨되신 분들의 이제 대댓글이나 이제 당첨자 공개 공지에서 그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꿈꾸는 유로파리그 우승 올 시즌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새로운 영상 그리고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 라이브 방송 알림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